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은 이제 예고된 조정이죠. 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 쪽에 이제 종목들이 특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나스닥 종목 4개 중에 하나가 그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 신저가 행진인데 52주 신저가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그 주가를 기록한 종목이 나스닥 종목 중에 4개 중에 1개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 충격이 나스닥 종목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전망은 한 달 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큰 폭 하락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도 내리고 있고, 어도비는 2월 3일 하루 동안에 8% 내렸어요. 이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 종목이면서 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죠. 3차원 그래픽도 어도비가 사실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메타버스 관련 어떤 쉽게 하면 작품이 그 공개되더라도, 작품이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더라도, 또 어도비가 그 3차원 그래픽도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야 될 이유가 없죠. 테마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 주식 또는 메타버스 관련 이것도 4차 산업 관련 주식이지만은 그런 쪽의 가격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상되는 영업 실적 대비 가격이 너무 올랐다. 쉽게 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한 상태라는 거죠. 이들 종목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미래는 기대되고 밝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미래 영업이익을 10년, 20년 앞당기고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주가 수익률이 100이라는 것은 100년 앞당겼다는 얘기거든요. 100년 있어야 투자 금액을 원본 제하고 수익률이 100%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인데, 100배, 600배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 수익률이 100을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중 최저가락 하면 제가 얘기할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죠. 연중 최저가라는 얘기는 그때 팔았으면 오히려 남는 그 투자 전략이다. 또 다른 그 주가 하락이 있더라도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좋은 종목을 장기 보유하라는데, 그것은 지난 1년간 하도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 5, 6년 동안 그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그 한 5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0년 정도로 보면 미국 주가가 빠지는 시기도 적지 않았고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거는 GDP를 보면 알거든요. GDP 통계를 보면 30년 동안 성장해 왔어요. 그럼 왜 주가는 계속해서 한 번씩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또 올해처럼 그 4분기 영업 실적, 그 성장률이 아주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딱 이때를 이용해가 판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는 거지. 결국은 그건 개인이 선물 매도, 종목 매도는 작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개인은 사는데, 그 얘기는 기관이 지금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코로나 때문이다, 기준금리 조기 인상 때문이다, 아니면 테이퍼링 때문이다. 이거는 그 지엽적인 얘기고, 왜 기관은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1년간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또 올랐고, 또 테이퍼링 얘기도 9월에 나왔지만은 10월 한 달 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 테이퍼링 하더라도 과거 또 실적을 보더라도 테이퍼링과 관계없이 또 총통화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다 그거는 꽤 맞춘 이유지. 그러니까 지엽적인 얘기, 하루 정도 영향을 주는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왜 연중 그 최저가 기록을 한 게 4개 중에 1개 정도까지 나왔느냐? 물론 그 이전에 내린 주식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나스닥 시장도 한 달간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이제 뭐 어도비가 대표적인데 하루에 8% 이래 내려버리면요,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에 2% 3% 이래 올란 거하고 또 고점에서 8% 하면 그 금액이 훨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할 때 2% 올리면 2원밖에 안 오르죠. 또 102원에서 또 3% 올라봐야 그렇지 않다. 그런데 200원에서 8%가 내리면 16원이 내리버리잖아요. 그건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적에는 그 너무 그 기대되는 영업실적 대비, 그것이 뭐 반도체 주식이든 아니면 어도비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든 예상되는 영업실적 대비 그 주가는 너무 올랐다는 거죠. 단기에 그것도. 그러니까 10년, 20년 영업이익까지 그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마침 4분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조짐이 확실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매도하고 개인은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다른 거죠. 포유 환율 연구소 투자 전략하고 딱 일치되는 거죠. 제가 3월에 거의 뭐 모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정권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중국 주식을 얘기할 때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포유 환율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가장 큰 호재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호재라고, 그것이 11월 뭐 초순인지 될 겁니다. 중순 사이에. 그때 이제 미국 상장 기업 약 한 3분의 2가 2019년 대비 영업 실지가 50% 개선됐다는 이 얘기가 결국은 경기 불황 속에서 그 매출액이 증가했을까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매출액 증가하지요. 경기가 불황인데 잘 되는 업종은 작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익이 생기느냐? 결국은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가격을 올렸고, 그러니까 수량은 크게 증가 안 해도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실적은 더욱더 개선되는 거예요. 바로 올해 영업실적의 1등 공신은 4차 산업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아니고 영업실적입니다. 1등 공신은 물가다는 거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올해 미국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내리는 게 4차 산업시대가 종식됩니까? 아니잖아요. 4차 산업시대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전개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개인은 매수, 기관은 왜 매도하느냐? 그건 제가 답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문제인가요?
이것은 벌써 2달 전부터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봤는데, 포유환율연구소에서는 이거는 긴축도 아니다. 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기준금리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총통화가 증가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총통화, 그 테이퍼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이게 이제 그 물가 안정의 신호거든요. 유가가 85불 하던 것이 이제는 66불대로 내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약 한 20불 내렸으면 66불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 내린 거예요. 아무리 물가 가중치에서 유가 금고리가 작다 하더라도 뭐 유가가 작은 게 아니죠. 주택 다음에 큰 게 물가 가중치가 큰 게 이제 석유인데, 그러면 이게 한 2, 30% 내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가 안정 요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그 좋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석유 가격이 내리면 정유회사 가격 내리잖아요. 또 석유 생산 회사의 가격 내리잖아요. 또 원유를 가지고 그 원자재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 원가가 낮아지죠.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데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명분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기업이 강조되는 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가 하락의 근본은 물가가 안정될 것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있고, 골드만삭스 분석대로 내년에 미국 S&P 500 기업의 평균 EPS가 8% 정도 상승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도로 한 주가 지수를 10%는 빼버려야 내년에 그래도 원래 저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뭐 4분의 1이 저점이니까 뭐 조만간 조금만 더 하락을 하더라도 연초 주가 또는 뭐 연중 저가 지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